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개의 이야기 중에서 오해할 결심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린 마굴리스의 공생 진화론이라는 충격적인 가설을 접하면서 지구 생물학과 생물 진화 사이 역시 세우는 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생물학과, 지구 생물학과 생물 진화사의 공생관계를 연구하고 있던 나는 데이터와 사이보그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의 의식 활동과 그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뇌 속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는 형우와의 대화는 짜릿함 그 자체였다. 그 짜릿한 교감 방식은 순식간에 나를 그에게로 중독시켜버렸다. 학술 대회는 끝났지만 나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형우 주위를 맴돌며 그의 시간을 탐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거인이 됐다. 만날 때마다 이어지는 밤샘 논쟁 덕분이었을 것이다. 마침 보육원 출신 형우도 비혼을 선언하고 홀로 살고 있었고 나 또한 20대 후반 미국 유학 당시 철도 화재 사고로 한꺼번에 잃은 가족을 가슴에 묻고 과학을 가족 삼아 혼자 살아오던 터였다. 그러다 보니 형우도 나도 동거를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연구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학계에 새로운 논문이나 반짝이는 발상 등을 나눴다. 둘 다 학문적 욕심이 많았고 논쟁을 즐기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격한 논쟁을 벌이면서도 대체로 해피하게 생활했다. 저편의 의식을 잡아당기는 악력이 커질수록 이 편의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오래지 않아 둘 다 자멸의 길로 들어서겠지요. 형은 형대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삶이요. 동생 또한 천년에 한 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허공중천에 매달려 고통을 겪게 되겠죠. 무당이 통발에 담긴 미꾸라지를 플라스틱 대야에 툭 떨궈 담듯이 무심하게 던지는 말에서 나는 그동안의 모든 상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동시에 형우와 형우 동생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는 시급성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가슴이 화르르 불타올랐다. 그렇다. 그런 것이다. 무당의 말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이 맞다. 기억이 사라져 간다는 것은 과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과거가 사라진다는 것은 자의식적 경험 능력 상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재에게는 억만 년도 그저 찰나일 뿐이다. 의식적 경험이 없다면 세상도 자기도 내부도 외부도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자동차로 돌아와서 형우가 말했던 땡땡섬 초등학교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기다림만으로 어렵지 않게 연결된 그곳 교장 선생과의 통화를 통해 형우 동생으로 추정되는 정형식 교사의 사고 내용과 사고로 인해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팔 다리부터 소름이 오소소 돋아올랐다. 교장의 말에 따르면 정형식 교사는 매우 유능하고 학생들에게도 헌신적인 교사였다. 교사로서 지식을 가르치고 언행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매사 솔선수범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교생 18명이 도심 지역 교육 인프라 못지않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AI 학습 관리 시스템 선제적 도입과 코딩 교육을 위한 최신 노트북 지원을 위해서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밤낮 없이 노력했던 교사였다며 열변을 토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가 정교사의 공적을 다 기린 후에야 간신히 들을 수가 있었다. 교장은 지나치게 크고 엄숙한 목소리로 3개월 전에 홀로 밤낚시를 하던 정교사가 갯바위에서 추락했다는 것과 어디선가 연락을 받고 당도한 해경에 의해 간신히 목숨은 구했으나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현재 땡땡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는 것이다. 3개월 전이면 형우에게서 이상 증세가 시작된 시기가 맞다. 그렇다면 무당의 공수대로 형우와 쌍둥이 동생 형식은 어떠한 특정한 주파수로 서로의 의식을 공유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의식은 점점 더 단단하게 묶여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된다. 각기 다른 주관적 경험과 현상성을 공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둘의 의식은 한 사람의 신체 물리적 경험 정지 상황에서도 최소 신경 메커니즘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방출된 전자기적 신호 가로 열고 뇌파 가로 닫고에 의한 영향력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주관적 현상 세계에서의 감각 경험을 잃은 동생 정형식 교사의 의식은 형 정형우 박사의 생존으로 인해 아직 명료하게 살아있다는 가설이 성립되고 정형우 박사의 의식 또한 동생 정형식 교수가 이승의 저편 어딘가 가로 열고 아마도 암흑세계 물음표 가로 닫고로 진입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경험 또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허허, 박사학위가 몇 개면 뭐하나. 쯧쯧. 우물한 개구리가 그 안에서 백날 천날을 고민하고 뛰어본들 거대한 우물박 세계를 무슨 수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넋은 이미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가로 열고 형우를 나무라듯이 바라보며 가로 닫고 대체 무얼 얻겠다고 산소 호흡기를 덕지 붙여놓고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티켓까지 날려먹느냔 말일세.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하는 무당에게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더 늦기 전에 사람부터 살려달라 빌어 바로 나를 잡고 정형식 교사가 추락한 갯바위에서 넉건지기 굿을 벌였다. 굿이 한창일 때쯤 예상대로 병원에서는 정교사의 뇌파가 멈췄다는 연락을 받았다.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무당으로부터도 넉건지기 굿을 별탈 없이 잘 끝냈다는 전화를 받았다. 무당은 격앙된 목소리로 신명이 높은 여러 명의 무당들과 힘을 합쳐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어렵게 해냈다면서 다행스러운 일은 망자가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아 은하수를 가르고 다가온 거대한 황금 돛담배에 늦지 않게 탑승할 수 있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듬해 봄 어느 한낮에 나는 형우의 병실로 들어가 잠이 든 형우의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에 들른 참이었다. 형우의 얼굴 표정은 생각보다는 편안해 보였다. 나는 형우의 손도 잡지 않고 그대로 선체로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이 내가 보는 마지막 너의 얼굴이 될 것 같다. 이제 다시는 너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는 이스로 흘러갈 뿐이라지. 너에게 있어 나도 널려있는 정보더미 중
하나로 남을 테지. 다섯 살 때였나? 동생이 서울 부잣집으로 입양을 갔거든. 일란성 쌍둥이였는데도 동생만 데리고 가더라고. 그럴만도 했지 뭐. 나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었으니까. 동생처럼 배우지도 않은 한글을 줄줄 읽어내리지도 못했고 어려운 산수 문제를 척척 풀어내지도 못했으니까. 어린 마음에도 동생한테 시샘이 나서 미치겠더라고. 동생이 죽으면 내가 대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막힌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 웃기지? 결론은 뭐냐면 동생이 파양돼 왔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게 그렇게도 고소하고 쌤통이더란 말이지. 근데 더 많이 웃긴 거 하나 더 말해줄까? 동생 대신 내가 그 집으로 입양이 됐다는 거야. 어때? 웃기지? 내 참 기가 막혀서. 그 어린 동생이 밥도 안 먹고 날마다 울고불고 악을 쓰면서 했다는 말이 가관이지 뭐야. 우리 영아가 천재이고 나는 바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기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 정말로 내가 천재가 됐거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동생 못지않게 동화책도 줄줄 읽고 산수 문제도 척척 풀고 말이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 생물학적으로는 어때? 풀어낼 수 있냐고. 한번 말해봐. 응? 나를 실은 비행기가 하늘로 가볍게 날아오르고 있을 때 문득 어느 한날 술에 취한 형우가 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주정을 하듯이 혼잣말을 하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질끈 눈을 감은 나는 마지막 남은 형우에 대한 기억을 마저 린스에서 내버린다. 얼마나 멀어졌을까. 푸른 하늘 어디쯤에 아직은 나란 존재가 아득하게 존재할 테지 라는 각성이 들 때쯤에서야 나는 결심하고야 만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놔두자고. 이해할 수가 없어 오해할 것이 분명하다 해도 다시는 애쓰는 일 따위는 하지 말자고. 비행기는 창공을 뚫고 앞으로만 잘 나아가고 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무수한 바람들도 세기를 달리하며 구름들을 몰고 가는 중이다. 그때 먼 은하가 고향이라는 가늘고 연한 바람 한 줄기가 모양을 달리하며 조잘거리는 구름들 사이로 끼어들더니 냉큼 소식 하나를 전하고 떠난다. 거대한 황금 돛담배가 이제 막 은하수를 건넜다고. 여기까지가 오해할 결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